재판부의 설명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고 검찰은 반발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적폐 수사 때 우병우는 뭐냐? 그 들어가 계신 우병우는 뭐냐 이거죠. 우병우보다 조국의 죄가 덜하다는 것이냐? 근데 재판부의 설명을 보면 또 조국의 죄가 덜하다 이런 표현은 없었거든요.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 안 한 우병우는 직무유기 혐의 유죄,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킨 조국 혐의가 더 무겁다.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어제 검찰이 조 전 장관과의 어떤 그 영장 심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유죄수 감찰 기록 폐기를 지시한 거 갈아버려라. 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검찰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한다라고 검찰이 어필을 했었다고 해요. 저희가 보도한 내용. 거의 저희가 보도를 할 때 검찰이 심리에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저희 도지쿠쇼와 동시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회유를 한 정황은 증거인멸행위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에요. 적폐청산 판결과도 정반대다. 법조계.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판결이다. 전 정부 인사에게 적폐청산 과정에서는 직권남용을 폭넓게 인정해서 구속을 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반응도 법조계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배영 박사님, 네. 자연스럽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나오면서 누구는 가두고 누구는 풀어주냐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또 재판부의 설명으로 돌아가자면 우병우 전 수석의 배우자가 구속돼 있지 아니했고 그렇죠?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 결국 정경심 씨의 구속이 네. 약간 좀 온정적으로 작용한 것이군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사례를 보더라도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불구속으로 기소해야지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황을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한번 더 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래서 이 범죄의 혐의가 사라지게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최종적인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에 가서 유죄 판결로 그 당시 1심 재판 결과 구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나왔던 조금 전에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얼마 전 지난 10월 얘기입니다. 2달 전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건 얼마 전이다. 바로 지난 2달 전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감찰 자료들이 다 폐기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갈아버려라. 그 자료들이 폐기된 시점이 언제인고 하니 이것은 지난해 일인데요. 지난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난 시점에 이러한 감찰 자료 파기 등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예. 바로 직전까지 본인의 부하 직원으로 있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입맞추기의 정황이 직전까지 있었다면 앞으로 남게 되는 수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건 저는 단순한 자연의 신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와서 여기에 대한 판결에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은 개인 조국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향후 재판 결과가 민주당의 정치적 향배와도 영향이 맞물려 있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명 수사 등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운명과도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권력의 핵심 권부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조국 전 장관이 바로 직전까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말맞추기 증거인멸을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소명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여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매우 유감이다.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범죄를 부인하는데 영장을 기각하다니 누가 납득하겠냐. 오늘 법원의 판단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려야 한다. 바른미래당,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결과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 노름을 경계할 기회였다. 조국은 이제라도 감찰부와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라. 자, 여당의 입장.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다. 정치 검찰이 하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제가 이렇게 쭉 이 사안을 취재하다 보니까 조 전 장관이 분명히 법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무죄이며 검찰의 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에 들어가면 정작 말을 바꾼 정황이 나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의 앞선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조 전 장관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지자들은 이 모습에 환호를 했는데 정작 판사 앞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고 이를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면 후회한다. 지금 김 장관님, 네. 조 전 장관이 들어갈 때는 나는 무죄다. 거의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네. 정작 들어가서 판사 앞에서는 내가 좀 저기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해서 좀 그냥 고려도 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네. 되게 저자세로 이게 왜 이렇게 그럼 법 들어가기 전에는 뭐 잘못되고 후회했고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든가 앞뒤가 안 맞습니까? 네. 비싼 변호사들에게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조언을 잘 받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밖에서 하는 말들은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한 거고 법정에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따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범죄가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과 두 번째는 범죄가 소명됐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할 거냐, 구속 수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범죄가 소명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은 수사의 명분을 가지고 간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조국은 지지자들에게 나 구속 안 되니까 뭔가 괜찮은 것처럼 할 전략을 택하는데 이때 법원이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은 법정에서의 태도가 있거든요. 뭔가 수긍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왜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가르기 전략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거고요. 저는 가장 유사한 사건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희정 전 지사 되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2003년 무렵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 이제 당시 안희정 씨였는데요. 그때 나라 종금 퇴출 저지 로비를 해가지고 돈을 3억 9천을 받은 게 이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했던 게 이번에 조국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굉장히 유사해요.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범죄가 소명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때도 도망이나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다른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3번 만에 구속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실형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을 피했다라고 해서 끝까지 이제 범죄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든 사유가 지난번 2003년에 안희정 씨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수사의 동력을 가지려면 증거 인멸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얼마나 보강해내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이 뭔가 지금 들어가기 전과 정작 재판장 앞에서 하는 말과 태도가 다르다라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조 전 장관이 호소를 한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